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복잡해서 평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계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전자를 우리의 눈으로 삼아서 그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를 탐험하는 특별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겠죠?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18세기 일본도 손잡이에 있는 아주 작은 장식이라고 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숨막히는 디테일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그냥 모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한테 또 어떤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비밀? 그게 바로 주사전자 현미경, 우리가 줄여서 SM이라고 부르는 장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드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SM의 원리는요, 쉽게 말해서 붓 대신에 아주 가느다란 전자빔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이 전자빔이 시료 표면을 한 점 한 점 정말 꼼꼼하게 훑고 지나가면서 각 지점의 정보를 싹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완전한 이미지가 탄생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만든 이미지를 우리는 마이크로그래프라고 부른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SM은요, 마치 두 종류의 탐지기를 동시에 쓰는 것과 같거든요. 2차 전자라는 신호는 지형 탐지기처럼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그 질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후방 산란전자는 성분 탐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단단하고 무거운 물질이 있는 곳을 더 밝게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모양, 다른 하나는 성분에 대한 힌트를 주는 셈이죠. 자, 이제 단순히 표면의 모양을 보는 걸 넘어서 이 시료가 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미지가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게 대체 뭘로 만들어졌는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해요. 과연 SEM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본 운석 단면인데요. 복잡한 구조가 보이긴 하죠. 하지만 각 부분이 정확히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색깔이랑 형태가 좀 다르구나 딱 그 정도죠.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영역을 SEM의 후방 산란전자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원자 번호가 높은, 그러니까 더 무거운 원소가 더 밝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사진의 밝고 어두운 차이가 서로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다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전자빔이 시료에 부딪힐 때마다 그 원소 고유의 X선이 나오거든요. 이걸 감지하는 거예요. 이 X선은 원소마다 가진 지문이랑 똑같아서 이걸 분석하면 철, 니켈, 인 같은 원소들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원소 지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현미경이 순식간에 화학 탐정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는 다르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부분의 시료들은 분석하기 딱 좋은 그런 단단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적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들, 예를 들어 우리 몸속 세포라던가 아니면 최첨단 신소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부드럽고 전기도 안 통하고 심지어 물기를 머금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문제가 더 확 와닿을 거예요. 이게 바로 조직 배양세포인데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SEM 내부는 진공 상태란 말이죠. 그럼 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증발해버리겠죠. 게다가 강한 전자빔은 이렇게 연약한 구조를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이죠. 이렇게 섬세한 시료를 분석하려면 마치 실력 좋은 셰프처럼 아주 정교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화학물질로 구조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탈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엔 표면에 금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얇은 막을 입혀줘요. 그래야 전자빔이 시료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때로는 시료를 아주 빠르게 꽝꽝 얼려서 물이 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 관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동결건조 같은 기술을 써서 생물 시료의 원래 구조를 최대한 지켜주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물이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하면서 세포를 다 망가뜨리는 걸 막고 대신에 원래 있던 다공승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분만 쏙 빼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니까요. 자,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완벽한 이미지를 얻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이미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쪽으로 팔을 쭉 뻗으면 손이 얼굴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SEM 이미지에서도 비슷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단축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건 3차원 물체의 기울어진 면이 2차원 이미지로 딱 찍혔을 때 실제보다 짧아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이 도표를 보면 원리가 아주 명확해져요. 보세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표면들은 실제로는 길이가 다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이걸 위에서 전자빔으로 스캔해서 2차원 이미지로 만들면 어때요? 마치 길이가 전부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3차원의 현실이 2차원의 이미지 속에서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단축 현상은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특정의 막대한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깊은 이해와 경험이 없으면 이런 왜곡에 빠져서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기계의 눈만큼이나 그걸 다루는 인간의 지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SM 이미지는 분명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 이미지는 현실을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특정 기술과 조건 아래에서 해석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선택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